탄수화물 사이클링 식단이 큰 효과가 있는 이유, 사이클링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를 성공할 수밖에 없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일반식을 병행했을 때 안녕하세요, 충우TV입니다. 최근 다이어트 시 탄수화물 사이클링 식단을 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충우TV도 다이어트 시 탄수화물 사이클링 식단을 진행했었고 회원님들에게도 종종 적용하기도 하는데, 지난주 라이브에서 탄수화물 사이클링 식단을 하는데 다이어트 진행이 안 되고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또 탄수화물 사이클링 식단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탄수화물 식단을 진행했을 때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탄수화물 사이클링 식단으로 다이어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를 하거나 탄수화물 사이클링 식단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우선 라이브에서 질문 주신 분은 5일 저탄수, 2일 고탄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저탄수화물 날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을지 체계적으로 구성해서 먹고 있었다는 건데, 고탄수 날에는 체계적으로 구성해서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탄수 날 대체적으로 어떻게 먹는지 물어봤는데, 한 번은 일반식을 한 번 정도 섭취를 하고, 다른 한 번은 하루 동안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섭취했다고 하셨습니다. 먹고 싶은 날 먹고 싶은 음식들이 식단만 먹는 것이 아니라 햄버거, 치킨, 피자, 그리고 디저트 등 다양한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어느 정도 빠지는 것 같다가 나중에는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저탄수화물 날은 체계적으로 정해서 타이트하게 식단을 하고 고탄수 날 계획 없이 먹고 싶은 음식을 먹는 분들도 많습니다. 당연히 다이어트 전에는 평소에 계획 없이 막 먹던 분들은 5일 저탄수에 이틀 먹어도 다이어트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또 이런 방식으로 계속 진행을 해도 다이어트가 잘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식단을 했을 때 몸무게가 안 빠지거나 굉장히 천천히 빠진다면 그 식단은 본인에게 맞지 않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탄수화물 사이클링 식단이 큰 효과가 있는 이유는 저탄수 날에는 마이너스 영양 상태를 가져가면서 확실한 감량을 해주는데, 지속적으로 너무 적게 먹고 마이너스 영양 상태를 가져가면서 운동 식단을 진행하면 몸은 금방 지치고, 너무 적게 섭취하는 만큼 몸은 생존을 위해서 에너지를 최대한 아끼려고 합니다. 또 생존을 위해서 지방도 아끼려고 하기 때문에 점점 안 빠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대사량 컨디션이 떨어졌을 때 고탄수 식단을 가져가면서 몸에게 잘 섭취하기도 한다고 속여줍니다. 이렇게 컨디션과 대사량이 덜 떨어지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탄수 날에는 확실하게 감량을 해주고, 고탄수 날에는 어느 정도의 탄수화물을 섭취해주면서 에너지원을 공급해주는데, 탄수화물 방식 굉장히 다양한데 탄수화물 사이클링 실패하는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고탄수 날 저탄수 5일 동안 다이어트 한 거를 넘어설 정도로 먹어버리던가, 저탄수 날 감량이 될 정도로 적게 먹지 않고 고탄수를 가져갔을 때는 탄수화물 사이클링 식단했을 때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람은 다이어트 시 계획하지 않았을 때 과하게 먹었더라도 본인이 먹은 것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살을 찌우려고 할 때는 본인이 먹은 것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탄수 날 계획 없이 먹으면 에너지원을 보충하고 컨디션을 올릴 정도로 먹는 것이 아니라 고탄수, 치팅이라는 이유로 과식, 폭식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빵, 도넛, 치킨, 피자, 이렇게 지방과 당류가 굉장히 높은 음식들로 폭식하듯이 먹어버리면 고탄수로 인한 이득보다는 고칼로리 섭취로 인한 손해가 더 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체기가 쉽게 올 수 있고, 정체기가 온다면 그 식단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탄수화물 사이클링 식단을 해야 할까요? 탄수화물 사이클링 식단을 성공할 수밖에 없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얼마나 먹었을 때 얼마나 빠지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저탄수 날 체계적으로 섭취할 음식과 양을 정한 만큼 고탄수화물 날에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리고 나머지 것들도 체계적으로 정해서 먹는 것이 우선 돼야 됩니다. 식단만으로 클린하게 진행하는 탄수화물 사이클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탄수화물로만 예를 들었을 때 저탄수 날 밥을 하루에 2공기씩 먹었다고 하면, 고탄수 날에는 나머지는 동일하게 섭취하면서 밥을 하루에 5공기씩 먹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탄수 5일, 고탄수 2일을 가져가면 일주일에 총 20공기의 밥을 먹게 됩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섭취를 하면서 몸무게가 일주일 전과 얼마나 변하는지 체크를 하면서 일주일 총 섭취량 20공기에서 양을 늘릴지 줄일지 체계적으로 체크를 합니다. 만약에 다이어트가 진행이 안 된다면 저탄수 날 양을 줄이거나 아니면 고탄수 날의 양을 줄이고, 다이어트가 잘 진행이 된다면 그대로 가져가면 됩니다. 이렇게 먹는 데이터가 정확하게 있다면 바로바로 조율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체기가 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정체기가 온다면 식단을 바로 조율하면 됩니다. 그러면 고탄수 날 클린한 음식으로만 먹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일반식을 조금 섞어준다면, 저탄수 날에는 동일하게 적게 먹고 고탄수 날에는 저탄수 날 먹는 양 플러스 예를 들어서 햄버거를 2개를 먹어준다 라고 했을 때 어느 브랜드, 어느 햄버거인지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딱 그 양만큼만 먹어줍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본인이 고탄수 날 얼마나 먹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정확하게 생깁니다. 이렇게 일반식을 병행했을 때
잘 빠진다면 그대로 가고 안 빠진다면 양을 줄이거나 아니면 고탄수날에도 클린한 음식으로만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기준점을 본인으로 두고 본인에게 맞게 다이어트를 진행하면 되는데, 라이브에서 질문 주신 분은 어떤 유튜버 분께서는 고탄수날에는 막 먹는데도 살이 쭉쭉 빠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어떻게 식단을 해왔냐에 따라서 차이가 클 수가 있습니다. 해외 보디빌더 분들이 시합 전 로딩하는 것을 보면 어떤 분은 햄버거를 먹기도 하고 어떤 분은 피자를 먹기도 하고 어떤 분은 셀밥으로만 먹습니다. 그 유명 보디빌더 분은 그냥 먹고 싶어서 먹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햄버거를 먹어왔었다면 지금까지 고탄수날 또는 로딩을 할 때 햄버거로 먹어왔었고 그 음식이 본인한테 잘 맞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정해진 양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빌딩 대회를 나가거나 바디 프로필을 찍을 때 고탄수날을 가지거나 로딩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본인이 평소에 먹지 않았던 음식, 햄버거나 피자를 갑자기 많이 먹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도 합니다. 몸무게, 키가 같더라도 소화 능력, 운동 수행 능력, 유산소, 생활 패턴 등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스쿼트 200을 드는 분과 스쿼트 80을 드는 분은 운동 수행 능력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섭취할 수 있는 식단, 칼로리 양 자체도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에서 어떤 유튜버 분이 어떻게 먹고 얼마나 먹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준을 본인에게 두고 본인에게 맞는 데이터로 식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탄수화물 사이클링 식단은 저탄수, 고탄수를 반복하는 식단인데, 저탄수 날에는 확실하게 감량을 하고 고탄수 날에는 탄수화물을 잘 보충해서 에너지원을 잘 보충하고 컨디션을 좀 올려주는 방식, 몸에게 너무 적게만 먹는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있는 날도 있다고 속여주면서 대사량이 빨리 떨어지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다이어트 진행이 잘 되게끔 하는 식단인데, 여기서 저탄수, 고탄수의 방법은 사람에 따라 다르고 본인이 다이어트를 체계적으로 하고 정체기가 왔을 때 바로바로 조율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탄수뿐만 아니라 고탄수 날에도 본인이 먹어야 할 음식과 양을 체계적으로 정해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또 더 정확하게, 더 오차 없이 탄수화물 사이클링 식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저탄수 날에 먹었던 탄수화물을 그대로 고탄수화물 날에 그 탄수화물 양만 늘려서 섭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탄수화물 사이클링 실패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탄수화물 사이클링과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렸는데, 식단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방식의 식단을 끊임없이 찾아나가고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맞는 식단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하고 유익한 영상 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탄수화물 사이클링 식단 방법 또는 궁금한 점에 대해서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댓글을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으니 많은 댓글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추후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